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수열의 극한 스텝 3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기 이전에 선생님이랑 유형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 정리해보고 그 유형에 적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면 어떤 걸 수렴하고 어떤 걸 발산한다라고 이랬냐면 n이 무한대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요, 그 수열이요, 점점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 어떤 값에 근접해가고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고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진동발산, 발산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호가 교대로 나타내는 수열의 극한값은요, 우리가 an이 양수가 나오고 음수가 점점 번갈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점점 번갈아 나오면서 커지면 진동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점점 번갈아 나오는데 얘네들이 모두 다 같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렴값이 있습니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모두 다 0으로 수렴한다면 AN은 0으로 수렴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뿔마 나왔다고 해서 아싸 진동 발산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냐면 플러스 지금 값을 가지면서 점점 작아지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지는 값이 있다면 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오긴 하지만 수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얘가 분자에 있고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하면 얘는요 양수일 때 지금 n이 짝수일 때는 양수값을 가지면서 점점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n이 지금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an은 수렴하고 그 극한값이 알파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만약에 an이 n분의 어떤 상수 형태이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n이 k분의 n이면 이랬어. 여기서 변하는 친구는 누구냐면 얘가 변하는 거야. 상수 분의 n이라고 하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k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발산하는 수열만은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2의 n제곱 이러면 100은 고정값이지만 n이 정말 큰 값으로 점점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엄청 빨리 얘가 뭐 하고 있냐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야. 앞에 100은 되게 사소하고 소소한 숫자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얘 발산이죠. 기억번 발산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n제곱이라고 하는 요 친구 있잖아요. 얘가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수의 지금 공비를 가지면 얘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해서 얘는 수렴값을 가져요. 어디로 수렴하냐면 바로 3분의 2로 수렴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디귿번 같은 경우는 약간 생소하지만 여러분들 얘 차수 비교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분모 차수는 n의 1차고요. 그 다음에 분자 차수는 n의 1차죠. 4n 이렇게 돼 있으니까 n의 1차. 그 다음에 분모 차수는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뭐라고 바꿔줄 수 있냐면 n의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리고 4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n의 1차, 얘는 2분의 1차예요. 사실 말은 안 되지만 2분의 1차. 그럼 차수가 누가 더 큰 거야? 분모에 대한 차수가 훨씬 큰 겁니다. 따라서 얘도 발산이에요.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여기 앞에 4, 여기도 양수죠. 이렇게.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n에 대한 1차, 얘도 1차. 따라서 최고차의 개수의 비율로 가면 얘는 1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은 몇 번에 있나 봤더니 답은 2번입니다.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로는 우리가 수렴할 때 써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N도 알파로 수렴하고 BN도 베타로 수렴하면 그에 대해서 합, 차, 곱, 나눗셈에 대해서 다 쓸 수 있었어요. 다만 나눗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모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문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봤더니 AN과 BN이 각각 수렴한대요. 뭐로 수렴하냐면 3과 마이너스 5로 수렴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AN이라고 하면 여기가 5알파 플러스 2베타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AN, BN이라고 하면 4알파 베타 플러스 30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N을 선생님이 수렴하는 그 알파 값이 뭐냐면 알파가 바로 3. 그 다음에 BN도 수렴하니까 그 BN의 수렴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그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간단히 표현한 거니까 그대로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5, 3,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요. 알파 베타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지금 마이너스 15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60 플러스 30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분모는 뭐가 나오고 5가 나오고 분자가 5가 나오고 분모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약분할 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1로 수렴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고요. n분의 상수 형태, n분의 1, n분의 3 이런 형태는 다 0으로 수렴하더라 라고 해서 극한값을 구해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3n제곱 플러스 2분의 2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있잖아. 그러면 여기 분모의 최고차항은 n제곱이지. 그럼 n제곱을 분자, 분모를 똑같이 나눠요. 얘를 n제곱으로 나누면 3 플러스 n제곱분의 2. 얘 n제곱으로 나누면 2, n분의 5, n제곱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3분의 2로 수렴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근을 an, bn이라고 하자 이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을 잘 살펴봤더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2, bn분의 2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그럼 분모가 지금 서로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얘를 통분해 줄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는 얘를 an, bn분의 그 다음에 2an 플러스 2bn이거든? 그러면 여기가 an 플러스 b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an 플러스 bn,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필요한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 an, bn에 대해서 우리는 an 플러스 bn부터 두 근의 합부터 구해볼게요. 두 근의 합은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4n제곱이니까 4n제곱이에요 라고 써줄 수 있어요.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라고 하면 an, bn은 바로 1분의 마이너스 2n제곱으로 3 마이너스 2n제곱이죠. 3 마이너스 2n제곱으로 두 근의 곱. 여기가 3 마이너스 2n제곱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4n제곱 있으니까 이렇게. 3 마이너스 2n제곱입니다. 자,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bn은 여기가 3 마이너스 2n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4n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3 마이너스 2n제곱분의 8n제곱이에요 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도 n제곱, 얘도 n제곱이니까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들의 비율로서 바로 마이너스 2 분의 8 이렇게 돼요.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예요 라고 해줄 수 있겠다. 답이 몇 번에 있나 봤더니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an이 지금 합 또는 곱으로 주어졌을 때 리미트 an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지금 n제곱 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n 이거 있잖아. 이걸 계산하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친구는요.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수열의 합, 급수를 표현하는 부분합을 어디서 배웠냐면 바로 우리 수원에서 배웠습니다. 수원에서요. 여러분들은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치? 이 친구들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친구들에 대한 선생님이 한번 공식을 정리하고 뒤에서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공식이라고 하면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시그마 K제곱 공식은 어떻게 됐었지?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공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 거 잘 외웠으면 우리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서요. 지금 로그 3의 6n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로그 3의 n 플러스 5, 로그 3의 3n 마이너스 1, 뭐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 근데 여러분들 로그가 나오면요. 로그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질들이 있잖아. 그럼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 자, 진수의 곱은요.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로그 x의 전체 n제곱이라고 하면 x가 n개만큼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 얘를요. 우리가 덧셈으로 쪼개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 로그 x 이렇게. 자, 여기에서 n이 앞으로 슝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그 10의 10은 1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기본 조건들, 그리고 곱셈일 때는 우리가 덧셈으로 쪼개지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나눗셈이라고 하면 바로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줄 수 있다면 로그의 덧셈은 곱셈으로 다시 합쳐줄 수 있고요. 또 로그의 뺄셈을 우리가 나눗셈으로 이렇게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차근차근 우리 로그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로그 3에 더 이상 정리 못하는 애들은 잠깐 그대로 둬. 6n 플러스 2 이렇게. 자, 여기 앞에 튀어나온 친구들 그냥 튀어나온 거 아니지? 여기 제곱을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3에 n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3에 지금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로그의 덧셈은 곱셈으로 써주면 되지만 뺄셈은 우리가 나눗셈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로그 3에 지금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6n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n 플러스 5의 제곱은 분모로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덧셈은 곱셈으로, 진수의 곱셈으로, 그 다음에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n이 무한대로 가래. 자,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로그 3은 그대로 있지만 얘가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뭐가 되냐면 여기가 지금 6n 곱하기 3n이잖아요. 그래서 18n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18n제곱 그 다음에 뭐 6n 그 다음에 마이너스 6n이니까 없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여기에서는 n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n 플러스 5의 제곱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n제곱 있으니까 지금 차수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 개수들의 비율 18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 3의 1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써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로그 3에 지금 9이 18이잖아요.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2여서 얘를 쪼개서 쓴다면 바로 로그 3의 제곱 플러스 로그 3의 2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3의 제곱이죠. 2가 앞으로 슝 튀어나와서 얘는 2로그 3의 2예요 라고 답을 쓰셔도 맞습니다. 자, 얘도 맞고요. 로그 3의 18도 맞아요. 이렇게까지. 됐나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수열의 극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요, 누가 차수가 더 큰지에 따라서, 분모 차수가 더 큰지, 분자 차수가 더 큰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분모 차수나 분자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로서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AN 차수가 지금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더 작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죠. 0으로 수렴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는 더 작아서 빨리 잡아먹힌 거지.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요, 0이 아닌 수렴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얘는 뭔가 개수들의 비율로서 썼을 거고 차수가 동일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가 1차면 얘도 1차야. 그렇다면 여기 n제곱 앞에 있는 이 a가 뭐가 되는 거야? 없어야지. 그치? 0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0인 거 추론, 거꾸로 추론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극한값이 지금 개수들의 비율로서 b분의 3일 텐데 그 b분의 3이 2분의 1인 거잖아요. 다시 b분의 3이 2분의 1이야. 자, 그럼 외항의 곱, 내항의 곱해서 b가 6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서 뭐뭐일 때라고 했어. 그럼 우린 여기 앞에서 힌트를 얻어놔야 돼. 어떤 힌트들이냐면 이 하나에 되게 많은 힌트들을 가지고 있거든. 얘가 일단 수량값이 존재하는데 0이 아닌 2라고 하는 수량값이에요. 그럼 최고창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분모 분자가 같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4차고 얘 2차, 여기 2차 있어. 아, 그럼 4차인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돼야 돼? 일단 0이 돼야지. 그럼 없애야죠. 그래서 B가 일단 0인 걸 찾아내는 거야. B가 0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개수들의 비율로서 비교해 볼 거예요. 즉, 3분의 A가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그래서 A가 뭐가 되냐면 6으로 돼요. A가 6이고 B가 0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자, B 0이니까 어차피 얘네들 다 사라질 거고 6 대입하면 6n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18n 세제곱 플러스 4n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돼요. 됐어요? 어차피 분모도 분자도 다 n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6n의 세제곱 하면 216n 세제곱 그리고 18n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어차피 n 세제곱 n 세제곱이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로서 알 거니까 얘가 바로 18분의 216으로 이렇게 수렴합니다. 자, 약분해 보도록 할게요. 6, 3, 18, 여기는 지금 66에 36. 그 다음에 여기가 12로 수렴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값은 1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다항 함수처럼 주어져 있는 다항식 경우에는 우리가 무한대 곱하기 어떤 상수꼴을 기준으로 상수가요, 양수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수이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리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유리화한다고 했죠. 분모에 있을 때는 약간 분모에 유리화하듯이 하면 되고요. 분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유리화하듯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들을 보면 2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하면 일단은 n제곱으로 묶는 거지. 여기 n제곱으로 묶어. 그럼 여기가 n분의 몇들은 다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n제곱 곱하기 2거든? 근데 n제곱은 무한대야. 무한대랑 양수 곱한 형태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얘는 거꾸로 유리화 하듯이 해서 우리가 분자, 분모, 차수의 개수 비교를 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2n 그 다음에 여기에서 루트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선생님이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열심히 정리했던 시그마 K 공식 있잖아요.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하면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할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 요 앞에 있는 요 친구 있잖아. 얘 정리해 볼게.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입니다. 그럼 여기는 2.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얘 약분하면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번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형태를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그럼 여기는 2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그대로 할 거고 얘들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가 N개만큼 나왔어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위에서 계산했으니까 얘 N제곱 플러스 N에서 누구 빼는 거야? 마이너스 N 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근호 안에 있는 친구는 n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리미트.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라는 게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을 하라는 거고 뒤에 있는 친구는 루트 n제곱이잖아요. 결국엔 마이너스 n 이렇게 돼요.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이고 근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거꾸로 유리화 하듯이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뭘 더 곱해줄 거냐면 바로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 곱하고 여기도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루트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이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여기는 n제곱 플러스 n에서 마이너스 n 곱하기 n 하니까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돼요.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 하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요. 지금 분자는 뭐만 남아있냐면 n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최고창에 지금 볼 거야. 여기 n에 대한 1차, 여기도 n에 대한 1차, 여기도 약 n에 대한 1차처럼. 어차피 뒤에 있는 지금 n은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왜냐면 얘는 2분의 1차고 얘가 1차니까. 최고창의 개수들에 비교하듯이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리미트. 결국엔 얘랑 유사하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분의 n. 그럼 얘는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2분의 1로 수렴. 이렇게. 만약에 이걸 정석대로 푼다 라고 하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양변, 분자 분모를 똑같이 얘의 최고차항인 n의 1차로 나눠주시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에 대한 1차로 나눠주면 여기가 1. 그리고 여기 n에 대한 1차로 나누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n제곱을 나눠준 거니까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n으로 나눠주면 플러스 1. 분자 분모를 똑같이 나누기 n 해준 거예요. 분자 분모. 이렇게.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1, 2분의 1로 수렴해요 해서 결국엔 그 결과가 동일합니다. 됐나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수열의 극한을 이제 어떤 구체적인 미정계수를 주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극한값을 주고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하는 거.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극한값이 주어졌다면 분명 얘를 어떻게 유리화를 해서 내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났더니 그 극한값이 결국엔 2랑 같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과정은 똑같아. 과정은 똑같은데 아까처럼 원래 의식을 그대로 주고 너희들한테 극한값을 구하여라 하는 게 아니라 극한값을 알려주고 거꾸로 내가 주어진 식, 원래 주어지려고 했던 그 식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bn이 4로 수렴합니다.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당황해하지 말고요. 얘 그대로 가볼 거예요. 뭐 할 거냐면 거꾸로 유리화 하듯이 루트 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bn. 그리고 여기도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n.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줄 거예요. 여기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n. 이렇게. 분자 분모에 곱했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제 합차 공식을 잘 써주면 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b제곱 n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n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이 존재하네요. 뭐라고 존재하냐면 4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때 a-2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얘들아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려면 b가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내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려면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그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형태잖아. 따라서 확실한 건 b가 양수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에서 극한이 존재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n제곱의 개수를 좀 정리하면요. 뭐가 되냐면 얘가 1-b제곱 n제곱 플러스 an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n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1-b제곱 n제곱이라고 하면 여기가 n제곱 최고차항이 있으면 무한대로 발산이잖아. 그런데 여기 최고차항들이 다 n에 대한 1차밖에 되지 않으려면 바로 이 친구가 사라져야 돼요. 그럼 1-b제곱이 뭐가 돼야 돼? 1-b제곱이 바로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b제곱이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돼요. 그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서 확실한 건 b는 양수여야 되니까 b는 1일 수밖에 없습니다. b는 1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0이 돼버리고요. b에다가 1 대입할 수 있는 건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an 그리고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로서 여기가 1, 여기도 1, n, 2n이 나와요. 2n분의 an 이렇게. 2n분의 an 이렇게.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4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뒤에 an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 여기 앞에 있는 루트 n제곱, 즉 n처럼 생각해서 계산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n 약분되고 2분의 a가 4로 수렴한대. 그래서 a가 뭐가 되냐면 8로 수렴해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a는 8이고요. b가 1입니다. 대입 한번 해볼까요? 그럼 8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6. 몇 번에 있나 봤더니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일반항 AN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을 이용하여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가 어떤 형태냐면 리미트 AN을 거꾸로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AN을 포함하고 있는 식이 있어. 근데 나는 AN을 포함한 식 자체가 1일로 수렴하는 걸 알지만 AN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식을 활용해서 원래 AN 극한값이 어디에 이제 나오게 되는지, 뭐로 수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선 이 수렴한다고 하는 이 수열 자체 있잖아요. 얘를 통째로 뭐라고 두냐면 얘를 BN이라고 두는 거야. n이 변함에 따라 바뀌는 수열. 이렇게. 자, 그러면요. bn이 2an-1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다면 bn이 1로 수렴하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an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an은 2bn-1분의 bn 플러스 1이에요 라고 정리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bn이 1로 가는 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1bn-8an이 17로 수렴하고요. 5bn-2가 8로 수렴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우리는 얘를 바로 좀 구해줄 수 있어. bn, an 자체가 수렴하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정석대로 가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선생님이 얘를 cn이라고 잠깐 두겠습니다. 그럼 cn이 8로 간대. 근데 cn이 뭐냐면 cn은 지금 5bn-2야. 얘를 선생님이 정리해볼게. cn에다가 양변에 2를 더해. cn 플러스 2. 얘가 5bn이야. 이렇게. 그럼 bn은 5분의 cn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여러분들 cn이 수렴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얘가 수렴해. 8로 수렴하거든? 그럼 5분의 10으로 수렴합니다. 5분의 10. 즉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2로 수렴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 bn이 2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bn이 2로 수렴한대. 얘가 2로 수렴하는 거 알아. 그러면 an도 수렴하는 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서도 천천히 갈 거예요. 얘를 이번에는 선생님이 dn이라고 할 겁니다. 아까 우리 bn이 2로 수렴한다는 거 얘기했죠? 그거 따로 적어놓고 bn이 어디로 수렴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2로 수렴한다 라는 거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할 것은 바로 an에 대한 수렴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n 수렴값 구하려고 저 친구를 이번에는 dn이라고 잠깐 둘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식을 지금 dn 이렇게 둘게요. 얘가 17로 수렴해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11bn 마이너스 8an이 지금 dn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뭘 알고 있냐면 지금 bn도 수렴하고 있는 거 알고 dn도 수렴하고 있는 거 알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11bn 마이너스 dn은 8an이라고 할 거예요. 따라서 an은 뭐라고 둘 거냐면 8분의 11bn 마이너스 dn이라고 둘 겁니다. 11bn 마이너스 dn 이렇게. 그럼 얘가요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11bn 마이너스 dn이라고 했을 때 bn은 2로 수렴하고 dn은 17로 수렴한다고 했거든. 따라서 여기가 8분의 자 11 곱하기 2로 수렴하니까 22 그리고 마이너스 dn 자체가 17로 수렴한대. 이렇게. 얘는 8분의 5로 수렴해요 라는 걸 알 수 있어. 누가? an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8분의 5로 수렴합니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저 an 곱하기 3bn 플러스 2라고 하면 an 수렴한 거 알았으니까 이제 쪼개줄 수 있는 거야. 리미트 지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 곱하기 bn 플러스 2 이렇게.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해보면 얘는 8분의 5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 대입하면 3이 6 플러스 2니까 8. 그래서 극한값이 5로 수렴합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극한값은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AN, BN 사이에 CN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AN도 BN도 둘 다 알파로 수렴한다면, 둘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면 얘도 5로 수렴하고 얘도 5로 수렴하면 그 가장 가운데 있는 AN도 5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있는 친구가 어떻게 수렴하는지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지고 여기에서 얘는 허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실근을 가질 조건, 허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D를 이용하죠. 자, 여기가 D가 얘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D2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D1은 뭐가 되냐면 지금 3n제곱 플러스 1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2an. 얘가 0보다 커요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주어진 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됐죠? 얘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D2 써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제곱, 즉 3n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2 곱하기 an. 이렇게. 얘는 0보다 작아요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보고 그 3n제곱 n제곱 플러스 1분의 an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어. 그럼 우선은 선생님이 an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8an이 3n제곱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8an이 커요. 누가? 3n제곱의 제곱보다는 커요. 이렇게.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냐면 얘가 8분의 지금 9n의 4제곱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8분의 여기는 9n의 4제곱 플러스 6n제곱 플러스 1보다는 작습니다. 얘 전개해줬고요. 8로 나눠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했냐면 그 an을 똑같이 3n제곱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래. 자, 분모가 뭐 있냐면 3n 4제곱 플러스 3n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누래. 3n 4제곱 3n 4제곱 플러스 3n 제곱. 여기가 3n 4제곱 플러스 3n 제곱. 이렇게. 3n 4제곱 플러스 3n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3n 4제곱 플러스 3n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최고차항에 지금 차수가 n의 4차. 여기도 n의 4차, 여기도 n의 4차, 여기도 n의 4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3분의 8분의 9로 수렴. 즉 24분의 9. 약분해볼까요? 8분의 3으로 수렴한대요. 이렇게. 얘도 뭐야? 여기도 약분할 거 약분하면 여기도 8분의 3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이 3n 4제곱, n제곱, 지금 3n제곱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an 형태가 얘도 8분의 3, 얘도 8분의 3으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있는 이 친구도 8분의 3으로 수렴해요 라고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우리가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의 참거짓, TF를 찾아볼 건데요. 항상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랑 발산하는 경우를 수열 발산에 대해서 판별하는 것을 발례, 이런 것들을 찾아볼 겁니다. 수렴하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면 왜 발산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볼 거예요. 자, 수열 AN, BN에 대해서 우리가 얘네들이 모두 다 수렴하면 이랬어. 수렴한다고 가정했으니까 곱해도 수렴하고 빼도 수렴해요. 이 기억번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도 수렴하고요. 여기도 수렴해요. 그럼 얘들아, 수렴하면 얘네들 뭐 할 수 있어? 곱해줄 수 있지. 곱하더라도 수렴해. 그래서 여기는 AN 곱하기 AN분의 BN 이렇게 한 거랑 그 극한값끼리도 곱해주는 거야. 3분의 1 이렇게. 얘가 2로 수렴합니다. 자, BN이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라는 것도 맞는 거야. 둘 다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것끼리 곱하면 수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D급번 볼까요? AN, BN이 지금 1로 수렴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뭘 해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N이랑 BN에 대해서 지금 개수들을 비교했을 때 얘가 뭔가 얘네들의 개수가 비율이 지금 1 서로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푼 거야.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BN을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AN을 n제곱이라고 해본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2분의 1 n제곱 이렇게 집어넣으면 약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분되면 오케이 앞에는 n제곱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보자. 이 bn을 하면 얘가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돼요. 그걸 an으로 나누래. n제곱으로 나누래. 이렇게. 그럼 얘 n이 무한대로 가면 최고창의 개수들의 비율로서 1로 수렴해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n제곱, an에다가 n제곱 집어넣을게.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bn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들은 없어지지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어떻게 돼요? 발산합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번은 발레가 존재해요. an이 n제곱, bn이 이렇게 되기만 하더라도 n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건 기억과 니은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인데요. 수렴할 때의 조건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수렴할 때의 조건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고 특히나 1인 경우도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발산할 때는 진동 발산인지 아니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지 이런 수렴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렴하는 수열인 것만 고르세요 이랬습니다. 공비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수렴합니다. 됐죠? 자, 5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얘는 사실 5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지. 역수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 5의 마이너스 1제곱을. 그러니까 5분의 1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가능. 수렴하죠. 자,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을요. 바꿔볼 거예요. 뭐라고 바꿔줄 수 있냐면 일단 얘를 유리화를 해서 어떤 친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서 가운데 부호 바꿔서 분자 분모에 곱해주세요. 유리화 해주세요. 그럼 루트 2의 제곱 2 마이너스 1 따라서 루트 2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얘는 1보다 어때요? 커요. 공비가 1보다 크면 발산이죠.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리을은요. 지금 2 루트 2분의 1의 제곱의 n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4이 8분의 1의 n제곱인 거야.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얘도 8분의 1이라고 하는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수렴한다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은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등비수열의 극한 보도록 할게요. 이 등비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는 얘들아 여기에서 분모 계속해서 5의 n제곱 뭐 2의 n제곱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그 계속해서 등비수열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절대값이 큰 걸로 분자 분모를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거 뭐 있냐면 5분의 뭐 2의 n제곱 얘네들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한다. 이 사실을 써줄 거야. 또 여기에서 또 뭐 7분의 1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얘는 0으로 당연히 수렴할 거야.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다 0으로 수렴하잖아요. r이 1인 경우 제외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 제외하고 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써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다항식 fx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는 것은 바로 수상에서 배웠죠.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했었습니다. 바로 fx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3x의 n제곱 플러스 13이라고 했을 때 x-5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이러면 5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5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5의 n제곱 플러스 13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지금 뭐 하라고 했냐면 그때의 나머지를 an이라고 했을 때 얘를 an이라고 두겠대. 얘를
an이라고 뒀을 때 그때 an 플러스 1분의 5의 n제곱을 구하세요 이랬어. 자,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래요.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의 5의 n제곱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5의 n제곱 그대로 쓰고 여기는 5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5의 n제곱 플러스 13에다 1 더하니까 플러스 1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의 극한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둘 다 5의 n제곱 가지고 있죠. 선생님 5의 n제곱으로 나눠볼게. 여기 1이고요.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5의 제곱 남아있고요. 여기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5의 n분의 14 이렇게 돼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면요. 얘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요. 그래서 얘는 25-3분의 1, 즉 22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몇 번에 있냐면 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a가 곱해져 있으면 a 아래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0이거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건 똑같아요. 1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4분의 x가 수렴하도록 이러면 4분의 x가 공비니까 4분의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해당하는 정수 개수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도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이랬어. 그럼 여기에서 x 플러스 3 앞에 얘가 바로 a죠. a. 얘가 뭐가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공비에 해당하는 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아니면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그런 x값을 찾아주세요 이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정수는 x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크면 돼요. 첫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x-3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뭐가 아닌?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만족하고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나 봤더니 여기에서요 인수분해가 딱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얘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이 근의 공식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2분의 지금 근데 짝수 공식을 바로 써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1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9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요. 자,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2, 다른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사이값. 따라서 3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지금 x가 3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러한 값을 가져요. 근데 3은 아니어야 돼. 여기에 속하는 게. 자,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2랑 3 마이너스 루트 2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알아보자. 루트 2라고 하는 친구는 1하고 2 사이에 있는 숫자야. 그럼 거기에 선생님이 둘 다 3을 더해주면 4보다 크고 3 플러스 루트 2가 지금 5보다는 작아요. 따라서 얘는 4.xxx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생님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3을 더해주래. 그럼 1, 3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다 3 더해주면 2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1.xx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xx보다는 크거나 같고 4.x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2, 3, 4가 나와. 그런데 2, 3, 4인 건 알겠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3은 제외했으면 좋겠대. 여기에서 3은 제외해야 여기 등호 안 들어간 형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3은 제외한 모든 실수니까 3 제외하고 누가 돼? 2 그리고 4 그 다음에 아까 구해놨던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모두 곱해주세요 이랬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4 해서 마이너스 83, 24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번에는 x의 n제곱을 포함한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x의 범위에 따라서 만약에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쓸 거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x분의 1로 역수 형태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그 역수 형태는 0으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의 n제곱은 발산하는 걸 알지만 2의 n제곱분의 1, 즉 2분의 1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는 걸 활용해 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t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t에 2n제곱, 뭐 t제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 거예요. t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얘들아 1은 아무리 곱해봤자 1이잖아. 그치? 그래서 tf1은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1 대입해봤자 얘가 3이 돼요. 근데 어차피 다 없어져서 얘 0으로 수렴하네.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 f-를 계산해볼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네. 따라서 여기가 1,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 홀수입니다. 홀수. 얘가 홀수라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얘 마이너스 6으로 수렴하겠네. 1분의 마이너스 6. 자, 얘가 0, 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자, 이제 F3 계산해 봅시다. 자, F의 3은 뭐가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3의 2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플러스 9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3의 2n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상수들은 3의 거듭제곱, 3의 n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 0으로 수렴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분모의 지금 최고를 볼 거야. 그래서 얘를 3의 2n으로 선생님이 나누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긴 3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2n분의 2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2n으로 나눠주면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7 그럼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9네요. 그래서 3의 2n분의 19 이렇게 돼요.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해. 알겠지? 그래서 결국엔 누구로 수렴하더라? 지금 여기가 지금 3이 나와있죠? 3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8이랑 3분의 1을 더해서 마이너스 3분의 17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제 수열의 극한의 활용은요. 점의 좌표라든지 길이, 도형의 넓이들을 우리가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려고 하는 극한값이 무엇인지를 이제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해볼 겁니다. 중요한 건 식을 직접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서요. 좌표, 길이, 넓이 공식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요, 곡선 마이너스 루트 x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때 an의 좌표는 2n, 마이너스 루트 2n. 그러면 여기 bn의 좌표는 2n, 0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2n일 때 그거 대입한 형태가 마이너스 루트 2n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OBN에서 OAN의 지금 길이네요. 여기 길이에 지금 구했을 때 빼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뭐가 되냐면 OBN이 2n이야. 2n 마이너스 OAN은 구해야지. 루트 x 좌표의 제곱, 4n 제곱, y 좌표의 제곱. 그러면 2n.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루트 지금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 여기가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계산을 할 때요. 뭐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니까 선생님이 거꾸로 유리화 하듯이 바꿔줄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여기가 2n 마이너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 그리고 여기가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에도 똑같이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2n 곱하면 4n 제곱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2n 여기 루트 벗겨졌죠? 2n 4n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4n 제곱 여기 4n 제곱 빠지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2n으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는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이렇게 됩니다.
4n제곱 플러스 2n. 근데 어차피 뒤에 있는 차수만큼은 영향을 안 미치고 최고차항을 결정하는 친구들은 n에 대한 1차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여기 2, 여기 루트 4예요. 그래서 얘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극한값은 2 플러스 루트 4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분의 마이너스 2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극한 어디 있나 봤더니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스텝 3에 해당하는 각각의 유형들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는 스텝 4 문제로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